자, 마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 내가 응답한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는데, 자, 무관도님이 일주일 전에 경마 재개합니까? 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이게 뭐 지금처럼 1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야 이제 재개가 되는 것이고, 그 어젠가 오늘에 이제 그 세 자릿수로 또 늘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경기도 뭐 어쩌 그쪽에서 또 많이 발생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루 정도 늘었다가 다시 또 두 자릿수로 유지가 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자, 이런 게 이제 이틀, 3일, 4일 계속 이제 계속돼서 늘어나면은 이때는 문제가 또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하루는 두 자리, 하루는 세 자리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2단계까지 격상을 시키진 않더라도 1.5단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 스포츠의 그 부분 입장도 다시 중단이 될 것이고, 뭐 경마나 경륜 같은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코로나가 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HP, 이분 처음 보는 분인데, 자, 이분이 무슨 내용의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셨냐면은, 자, 그 지급조서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이상 환급 시에 지급조서를 쓰는데, 이게 7월부터, 올 7월부터 200만 원 이상 환급 시에 지급조서를 쓰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 질문이 뭐냐면은, 지급조서를 쓰면은 나중에 그 1년이나 2년 뒤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거 아니냐, 혹은 또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냐, 이걸 물었는데, 자, 일단 세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우리나라에서 지급조서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고, 앞으로 또 쓸 예정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지급조서 때문에 세금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경마 배당금 수익으로 세금을 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경마 배당금은 그 기타 소득이라는 것에 이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세금을 떼고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원천 징수가 된 후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금으로 차후에 세금을 낼 일은 없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 건강보험료 폭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거를 뭐 관리하는데, 몰라, 하여튼 그 매달 그 건강보험료 그 고지서를 보고는 뭐 맨날 오른다고 불평불만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내가 그 경마 배당금 이 지급조서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세금은 안 내는 건 확실하고 건강보험료는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이제 내가 응답한 댓글은 끝났고, 내가 응답하지 않는 댓글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지난번 어디까지 했냐면은, 자, 지난번에 이제 오광선님이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은 이제, 자, 이 무관도님이 또 박사님이 1단계 시행되면 유관중 경마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정확하게 예측하셨네요. 온라인 경마는 당장 어렵다고 하셨고, 자, 이거는 뭐 내가 정확하게 예측했다기보다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6월부터 8월 30일까지 그 무곡의 경마라는 걸 했는데, 이것은 말산업 붕괴, 경마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긴급 수혈을 해준 거란 말이야, 경마 관계자에게. 근데 이제 8월 30일부로 그 수혈 자금이 떨어져서 경마를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광복절 그 뭐 그런 집회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이제 2단계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뭐 그것도 있다는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다시 1단계로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은 이때는 이제 유곡의 경마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마 산업이 붕괴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마사회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내가 이제 그때 9월 4일 날 경마산업의 빠른 붕괴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컨텐츠를 올렸을 때 거기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제야 비로소 거리두기만 한 단계로 1단계로 조정이 되면은 유곡의 경마가 시행이 될 것이다. 그 시행되는 것은 처음에 약 30%의 고객을 입장시킬 것이다. 딱 내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는 본장의 20%, 지점의 10%, 물론 둘이 더하면 30%는 맞는데 본장과 지점은 이제 그 좌석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해서 30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뭡니까 그때 그 8월 31일 날 무곡의 경마가 끝났을 때 종료됐을 때 그때 이제 일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올해 경마는 완전히 쫑났다. 올해는 틀렸다.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온라인 배팅이다. 그래서 뭐 9월 24일 날 뭐 국회 본회의에 뭐 상정이 되냐니 뭐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 다 상식이 없는 놈들이야. 상식도 없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놈들이야.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 세상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경마를 한다는 건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그 온라인 경마가 당장 됩니까? 나도 온라인 경마 찬성을 하지만은 당장 안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안 된다는 게 얼마 동안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5년입니다. 5년. 두고 봐 내 말 맞나 틀리나. 적어도 향후 5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집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건 구매할 날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그 뭐 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막건을 5년 안에 구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 거지. 언젠간 되긴 돼. 10년이든 20년이든 뭐 7년이든 8년 되긴 되는데 당장 5년 안에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를 그게 뭐 두 번째 발이 세 번째 발이 뭐 어쩌고 그거 참 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라니까.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경마한다고 떠들어. 자, 하여튼 건 그렇고 좀 올라가서 이제 자 여기 이제 현만탕님이 내가 피해야 될 예상가 이 컨텐츠에 이제 여기 댓글 달아주셨는데 후공에 맞춰놓고 단방으로 맞췄다고 과대광고한다. 그다음에 결과를 보면 항상 적자인데 과대광고한다. 그 예상가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 예상가들이 알려준 그 마번과 승식대로 배팅을 하면은 집니다. 지는 항상 적중률 1위, 환수율 1위, 그다음에 환수가 뭐 3,000%, 2만%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래.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예상가는 적중률이다. 적중률로 말한다. 예상가는 환수율이다. 예상가는 환수율로 말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뭐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 적중률이 높아야 뭐 좋은 훌륭한 예상가다. 환수율이 생명이다. 예상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건 틀린 겁니다. 아니 적중률이고 환수율이 나발이고 일단 이긴 상태에서 뭘 적중률을 따지고 환수율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예상가가 알려준 번호대로 예상가가 알려준 순서대로 하면은 돈을 결과적으로 다 잃었는데 거기서 적중률이 가장 높으면 뭐하고 환수율이 높으면 뭐 할 거냐고. 누가 얼마나 덜 졌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시합하는 거야? 아니잖아 경마가. 그렇기 때문에 경마는 승률입니다. 승률. 일단 이기고 봐야 돼. 그러고 나서 적중률과 환수율을 따지는 거지. 아니 그 졌는데 적중률과 환수율 따지면 뭐하냐고. 다시 얘기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자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종일님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고차승님이 요즘 후원금 계좌 올려놓고 노골적으로 후원금 받는 예상가들이 보이는데 예상 영업하면서 후원금이 왜 필요한지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아니 그 유튜브 그거
그걸 뭐 무슨 예를 들어서 경마에 진짜 중요한 컨텐츠, 돈이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후원을 받는다. 이거 얘기가 돼. 근데 하물며 진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후원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매번 똑같은 얘기, 그냥 나와서 어디 저기 아프리카 TV 거기서 나오는 VJ들 모양 나와서 그냥 맨날 되도 않는 개소리만 찍찍거리면서 그 후원 계좌 올려놓고 혹은 그 라이브 방송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 방송하게 되면은 그 유튜브 그 기능 중에 슈퍼챗이라는 기능이 있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돈을 후원을 또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받는 놈도 있어. 참 보면은 내가 그런 거 보면은 참 얼굴이 후끈후끈해. 나도 진짜 민망해가지고 야 그거 보면 참 아니 예상가들이 지금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뭐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서 지금 생활이 힘든다는 건 알아. 아 그러면은 어디 저 공장 같은 데 다녀서 그 일을 해야지. 노가다 같은 거 떼어가지고 그거 힘든 일이라고 또 그거는 못 하겠고 그 오로지 앉아가지고 그 정신 나간 놈들 그 코 흘린 돈이나 뺏어 먹으려고 되도 않는 개소리들 찍찍하면서 그 라이브 방송도 보면은 특별한 내용도 없어. 1시간 반, 막 2시간 이렇게 되는데 거의 저기 뭐야 한 3, 40분은 뭐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하는 뭐 이런 인사치레 하는 게 3, 40분. 자기 자랑하는데 3, 40분. 자, 자기 자랑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또 다른 놈을 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자랑이 또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야. 딴 놈 까는데 또 3, 40분. 뭐 정작 중요한 얘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루 시간 때우고 뭐 그런 건데 그런 방송은 백날 첫날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물론 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왜? 지금 경마가 중단돼가지고 관심사가 뭐 경마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뭐 떠드는 소리나 듣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양아치들이 하는 것이다. 양아치. 특히 후원금을 받는 놈들은 양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 미사말님이 이제 아따 이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이분이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올려주는 이 경마하는 법이 이거를 따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좀 힘들다. 그렇지만은 이걸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선행형 정도는 본인이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일 베팅으로 나름대로 이제 거리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축 말아놓고 때려라 이거야. 그래서 흑자가 나면은 그만두라. 뒤에 경주는 포기하고 일어나라. 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고 이것도 이기는 경마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알려준 이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는 무리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유튜브 콘텐츠는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놔두면은 계속 나중에 다시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분처럼 본인이 그냥 선행형 정도만 골라낼 수 있는 노력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뭐 배당판에 의존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든지 하시고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만 먼저 하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다음에 내가 올려준 이제 그 컨텐츠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빨리 자기가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미사말님이 적어준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기는 경마의 한 부분이다. 이걸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오베르님이 이제 처음 보는 이제 아이디인데 예전엔 고속터미널에서 경마 처음 시작했죠. 동대문, 당산, 원효로 이런데. 자, 원래 이게 경마 이런 데가 지점이 또 이 고속터미널에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상봉, 뭐 영등포, 하여튼 다 내한테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이제 이런데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예상지를 어디서 팝니까? 뭐 편의점에서 팝니까? 지금도?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 아주 옛날에는 예상지나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출마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경마. 이게 마사회에 이제 지정된 판매 장소 부스하고 경주 당일날 이때만 돼야 이제 판매를 했는데 90년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그때는
이게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이제 매점 있어. 가판 매점 있어. 뭐 신문도 팔고 뭐 그런 데 있잖아. 뭐 껌도 팔고 뭐 신문도 팔고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 매점에서 또 예상지를 파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어. 하여튼 그 터미널 쪽이나 뭐 하여튼 그런 쪽에 하여튼 경마 관련 산업이 옛날에 밀집이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오베르 님도 이제 여기 처음으로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자주 오셔가지고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유영원 님이 이분도 처음 보는 분인데 자, 유국의 경마를 앞두고 초보를 위해서 배당판 보는 법을 실제로 배당판을 올려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이런 이제 요청을 했는데 자, 이분이 말하는 이 배당판 보는 법이 내가 이 2013년도에 블로그에 올린 그 배당판 보는 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제 그 경마의 경자도 모르는 생초보들을 위해서 복승식 배당판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삼복승식 배당판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걸 묻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이제 이분도 처음 보는 분인데 이지영 님이 부산 홈스트레치 다 나오게 팬들이 건의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여기 락이라는 분이 부산 예시장 앵글이 너무 안 좋음. 예시장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부산 예시장이 앵글이 안 좋습니까? 하여튼 나는 뭐 예시장을 잘 보질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사랑님이 부산 경남 동영상 보면은 약간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낮은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진짜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루에 어떤 경주는 4코너 진입 지점부터 이 투샷, 쓰리샷으로 팔로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주는 풀샷에서 다시 줌인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출발하고 결승선 통과 장면만 똑같고 나머지 중간에는 이제 일관성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는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일관성이 월등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한두 개씩은 이제 이렇게 좀 일관성 없게 이제 좀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김우상님이 도 박사님은 20세기의 정상급 카메라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박사님 눈높이에 못 미치는 마사회 행정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자, 이런 이제 아주 기분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경마가 이 정상화되고 해서 하면은 이제 뭐 경마에 관련된 콘텐츠도 계속 올리겠지만은 내가 옛날에 카메라 기자 생활을 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한번 나중에 한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명 인사들 뭐 인터뷰한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난 또 스포츠 취재를 많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스포츠 선수들은 내가 다 만나봤습니다. 다 촬영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또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야구, 축구, 골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내가 옛날에 이제 카메라 기자 생활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윤성재님이 회비는 얼마죠? 이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나는 뭐 회비라는 게 없습니다. 없고 혹시 내 예상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상이 올리면 되는 겁니다. 예상이요. 그 예상 관련된 사항은 현재로는 이제 내 블로그에 공지사항이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마사회 홈페이지가 뜨고 정식으로 이제 공지가 되면은 경마 재개한다는 공지가 되면은 유튜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 뭐부터 하냐면은 지금은 내 블로그에 와서 나를 이웃 추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웃 추가. 그것부터 먼저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태양님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탕하게 이제 웃음을 웃으셨는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배당 클럽님이 또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고, 자, 그다음에 이분은 처음 보는 분입니다. 고철이라는 분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을 이제 모두 살펴봤고, 이번에도 이제 지난번처럼 블로그에는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없고 쪽지도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없고, 자, 그 왓츠앱 메신저로는 이제 지난주에는 몇 가지 질문이 새로 올라온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몇 가지 질문 내용이 이렇게 좀 겹쳐지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 소통의 시간 때 요걸 정리해서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앱 메신저로 올라온 질문이나 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소통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